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온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의도 클래스 이혜림입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나은 주가 되고 있죠. 왜 지난주에 연휴 3일 지나고 승승장구하던 코스피가 급격히 하락했잖아요. 기간 조정이다. 필요하던 조정이다. 우리는 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조언을 받았지만 마음이 녹록지는 않았던 지난주였습니다. 자, 이번 주는 월화 모두 반등이 나오네요. 자, 코스피는 2,36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4거래일 만에 다시 2,360을 돌파했고요. 외국인 순매수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홀로 1,300억 넘게, 1,500억 건 넘게 순매수했네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이 백신,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이번 주 들어 두드러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떻습니까? 오늘 어떤 궁금증이 있으세요? 자,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들, 또 전문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저희가 받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선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받아가세요. 자, 여의도 클래스 본격적으로 1시간 넉넉한 정보로 여러분 다가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어떤 주옥 같은 정보들과 또 깨알 같은 수익에 대한 전략을 얻을 수 있을지 여의도 클래스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이보다 진솔할 순 없다. 저희 MTNW 박진섭 전문가와 황유석 전문가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도 이렇게 콤비로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어제 오늘 반등을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먼저 오늘장 한마디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늘장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저희가 지금 기간 조정을 아마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두 가지 중에서 지금 기간 조정이라고 사실 저희가 봤는데 그 기간 조정조차 짧게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을 마치 외국인과 기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연속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좀 더 강하지만 그 순매수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도 그동안 매수를 하고 싶었지만 그냥 워낙 시장이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기다렸던 것 같고요. 말 그대로 기간 조정도 기간 조정답지 않게 워낙 짧게 지금 끝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그만큼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우상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시장 조정에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 자,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그게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황유석 전문가께서는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했고요. 저는 개인들이 이렇게 현물에서 많이 매도한 거를 최근에 또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학개미 2라운드라 그래서 정말 자금을 빵빵하게 키워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다 올리겠다라는 쪽으로 와서 들어왔는데 오늘 개인들이 매도하자마자 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또 코스닥에서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왔고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코스피는 비교하면 한 8배 정도 많고 코스닥도 한 7, 8배 정도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컨택트와 언택트가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이게 집중적으로 한쪽이 오르지 않고 이쪽 저쪽이 오르니까 사실 계좌에서 내가 이쪽 저쪽을 다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좌의 빨간색이 좀 팍 솟아올라야 기분이 좋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막상 내 계좌를 들여다보니까
그만큼 수익이 안 났다라는 그런 자괴감일까요?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오늘 지수는 반등했는데 내 수익은 정작 지수보다는 좀 떨어지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은 바이오에 집중하고 좀 기관은 언택트에 집중하는 수급의 양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또 쉽지 않은 한 주 또 저희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그 전략들을 좀 꾀하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맛보기로 봤고요. 이것이 클래스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좀 매도하신 분들 좀 아마 실망하셨을 거다. 아마 지난주에 털으셨던 분들 좀 이번 주에 좀 그렇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들을 서로 또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주에 어떤 전략을 짜고 계십니까? 의견들 많이 주세요. 013-3366-8100번으로 무료로 문자 메시지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함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매크로 클래스 오늘 시황의 좀 중심적인 것들을 잠깐 보고 갈게요. 박진석 전문가께서 주제를 직접 선정해 오셨어요. 네. 주제 공개합니다. 네, 미중 분쟁 격화, 역발상 투자해도 될까? 근데 이거 미중 문제는 상시 늘 계속 있는 일인데 왜 이 문제를 오늘 매크로 클래스에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로버트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미중 무역 합의에 관련 사안에 대해 통화를 나누면서 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시장에서 여러 가지 유화책들이 좀 약간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사실 그 전에 이제 어떤 증시 시장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약화가 되고 있고 또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도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조그만 어떤 뉴스에도 크게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는 아주 그런 그 변동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나스닥과 코스피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다 많이 왔죠, 사실은. 그래서 고점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 수익률 자체가 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얼마나 지수가 더 갈까? 혹은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수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변동성 확대가 커질 수 있는 시장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지수 조정기에 큰 하락을 보인 게 당연히 경기 그 민간주와 또 이제 코로나 피해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주들이 종목별로 연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감안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여름에 저희가 보통 겨울옷을 사고 겨울에 이제 여름옷을 사는 것은 이제 역쇼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쇼핑 식으로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볼 시점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그 2월 달에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00명 이하로 안정을 찾는데 보통 한 3주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번 달에도 한 그 1, 2주 정도의 어떤 확진자 정점을 찍는 부분, 또 안정을 찾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보면은 한 8월 말, 이번 주죠,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정부에서도 중대 고비라고 하는데 3단계 갈지 안 갈지. 네. 예, 그래서 중대 고비가 될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가. 그래서 이번 주, 저희가 예전 사례를 보면 이번 주 안에 안정을 찾을 것으로 일단 기대는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코로나로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지금 시장에서 현재 주시장의 본질 자체가 저성장, 저금리로 인한 성장주들의 그 선순환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미국 시장도 보면 성장주인 어떤 그 넷플릭스,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지금 지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을 받고 있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주 내에서 자기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장주 내에서 계속 선순환 상승 구조가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거든요. 나스닥 지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시장의 정답은 어떻게 보면 그 성장주들끼리 정말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계속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그 어떤 유동성 안에서 좀 더 어떤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만한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보시면
그 이제 코스피네 그 시가총액 지금 현재 3위, 2위가 SK 하이닉스고요. 3위부터 5위까지가 있습니다.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LG 화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시총 2위 SK 하이닉스 자리를 넘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면 기존 SK 하이닉스 대비 시총 약 90%까지 그걸 넘는 걸 몇 차례 계속 그 하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그 SK 하이닉스를 넘어가면서 시총 2위 자리를 한때 꿰찼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시 좀 내려왔지만 저희가 이제 이걸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그 시가총액 2위로 바뀌었던 게 지금까지 총 3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그 2007년도에 한국전력에서 포스코가 바뀌었고요. 시총 그 2위가. 그리고 2011년도에는 포스코에서 현대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보면 현대차에서 SK 하이닉스로 시총 2위가 바뀌었습니다. 총 3차례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종합주가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4번째 사실은 그런 흐름이 나타날지 그게 좀 주목이 되는데 이게 시총 2위가 교체가 됐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이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고점 지수 때가 전고점이죠. 그게 2,60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돌파할지 저희가 뭐 사실은 시장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네. 세계 성장을 이끄는 부분이 이제 저금리 또 나스닥 중심의 성장주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번처럼 언제든지 지수 조정 국면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희가 기존의 주도주가 바뀌는 거 아니냐, 언택트에서 뭐 컨택트로 바뀌는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저희가 반복을 하는 어떤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전히 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주도주의 비중을 계속 어느 정도 일정 포트에서 가지고 계시면서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역쇼핑 이 부분은 지금 코로나 피해자에 관심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도 계시거든요. 그것처럼 미중 갈등 피해주도 언젠가는 저희가 완화가 된다는 것을 기대할 때는 수혜주를 지금부터 찾는 것도 사실은 빠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전략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미중 고위급 무역 회담이 지연되면서 어떤 무역 협정 파기라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아까도 이제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유화책들 그런 그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뭐 미국 국가경제위원장 커틀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도 보면 중국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농산물을 충분히 사주고 있다. 뭐 이런 유화적인 발언도 했었고요. 그래서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미중 갈등 완화 국면에서 그 대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이제 완화가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계속 뭐 이 상태로 뭐 영원히 가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완화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난 역사를 보면 대형주 중에서 미중 갈등 완화 국면에 상승률이 단연 높았던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8년도 이후에 미중 갈등이 완화될 때마다 평균 주가 수익률이 높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순서가 뭐 쭉 보시면 그 1위가 삼성전기, 또 2위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3위가 삼성전자, 4위가 기아차, 그 후에는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뭐 뒤에 종목들도 있는데 이 상위권 종목들이 보면 미중 갈등이 격화되다 완화될 때마다 이런 종목들의 수익률이 단연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하실 때 좀 이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미중 갈등은 단기적인 악재보다는 상시적인 요소로 판단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어떤 국가의 흥망이 아니라 부침 속에서 어떤 기업을 발굴해내느냐, 투자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내느냐가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일 텐데 미중 갈등이 완화됐을 때 과거의 역사 속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4가지로 꼽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차 순이었다라고 하네요. 자, 미중 간 정방위 갈등에도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갈등 완화 시 수혜받을 섹터나 종목 어떤 걸 보세요? 뭐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순서로 말씀을 드렸지만 단연 말씀드린 대로 IT 대형주가 가장 큰 수혜 업종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중 갈등이 분쟁이 완화될 때마다 IT 대형주들이 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상 저희 주가의 역사는 늘 반복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 하반기 업황 부진이 저희가 지금 예고돼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현재 반도체 값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중국의 또 화웨이 제재 이런 부분에 대한 2번의 파도를 얻어맞으면서
3월 저점에서 이제 사실은 종합주가 수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 이번 그 하락기에 사실은 오른 것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번 하락기에는 그 많이 얻어맞으면서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코로나의 어떤 정점에 있을 때의 어떤 그 주가 최하단 부분까지 거의 위협을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사실은 상실감이 크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떤 이런 미래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미중 갈등 완화라는 어떤 이런 이슈를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당연히 지금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답을 명확하게 주시니 이제 기승전결 있게 들리네요. 자, 미중 갈등 완화라는 과제의 해결 속에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반도체, SK 하이닉스, 과거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상시 이 무역 합의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황영석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사실은 오늘 주제를 받고 좀 많이 당황했는데요. 그 얘기를 이제 박 전문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매크로한 시각에서 보고 계시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당장 이 뭐 혈장 치료제 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긴급 백신 임상 승인이라든지 이런 재료 때문에 저는 지금 거기 들어가서 먹느라고 바쁘거든요. 그 지금 반도체를 쳐다볼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이크로한 데서 빨리 많이 지금 배 터지게 먹고 그 다음에 매크로는 그 다음인데 역시 시각이 한 발 앞서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저도 오늘 아마 방송의 주제가 네. 바이오지 않을까. 네. 많이 오른 것도 오늘의 그 제약 바이오였고 또 먹거리가 또 그쪽으로 몰려 있었고 네. 관심도 그쪽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좀 독특하게 우리 반도체였다. 근데 그게 한 발 앞서가는 걸 수 있다. 네, 저는 뭐 그렇게 옳은 봤습니다. 선택인 거죠? 아무튼 네. 뭐 주제 선정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시각이 어떠냐면 어차피 이게 트럼프가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일단 미중 갈등 격화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그 계산이 분명한데다가요. 그러니까 자기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이 그 카드를 가져갈 거로 저는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화웨이 제재 이후에 또 갈등이 격화되면서 뭔가 새로운 또 갈등을 만들어 내리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스닥의 기술주들 뭐 대형 IT 반도체들 이런 종목들이 계속 랠리를 펼치고 있다는 게 사실상 우리 현실하고는 또 이렇게 잘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이제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이제 자급자족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제적인 보험이나 이런 거보다는 자체 생산하는 뭐 농업이나 아니면 시장 점유율이 큰 종목들, 독과점 품목들이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어서 양국 간에 지금 그 지수가 상승하는데 주도주로 랠리를 펼치는 종목들은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크로한 시각에서 보면 서서히 그런 걸 준비하면서 일단 그런 시장 변화에 대비할 때가 아닌가 하는 점에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발상입니다. 지금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크게 가질 때 오히려 반도체 쪽에 그리고 오늘 그 트렌드 클래스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포트폴리오 안에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요새 좀 상심이 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씩 또 가지고 있는 이 섹터이기 때문에 알아보는 바입니다. 그 G2 분쟁의 지렛대 종목 이외에 뭐 대안 섹터를 요즘에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네, 오늘 돌발 질문. 네. 네, 황유석 전문가님,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답을 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는 G2 분쟁 쪽에서 보면 사실상 그쪽에서 말씀하신 그런 지금 막 아주 치열하게 붙고 있는 그런 쪽에서 사실은 영원한 승자는 없거든요. 이게 무슨 뭐 치킨 게임처럼 뭐 한 사람이 완전히 승자고 한 사람은 완전히 루저고 뭐 위너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실리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디램 쪽에서는 뭐 우리가 압도적으로 1위지만 비메모리나 시스템 쪽에서는 또 우리가 상당히 밀리는 부분이고 그런 쪽에서는 예를 들면 퀄컴이나 뭐 화웨이나 이런 쪽에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합종 연행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서 지금 그 수혜가 되는 업종 또는 수혜가 되는 분야 이런 쪽을 잘 계산을 해서 실리를 취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그럼 오늘 매크로 클래스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섹터 얘기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한 오늘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한마디, 오늘 이 매크로 클래스의 발언들 주시죠. 먼저 황희석 전문가님. 네. 글쎄요.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실 미중 갈등 쪽이나 이런 그 반도체 쪽은 조금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마구마구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계서 전문가님. 예, 저도 뭐 사실 그 황 전문가님 말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저도 사실은 거래량을 보더라도 뭐 바이오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시장의 중심 바이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당연히 지금 이제 매매를 하실 때는 당연히 지금은 이런 어떤 그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종목군들로 이제 저희가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제가 오늘 이 매트로 클래스 이런 말씀드린 종목들 이제 중장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아마 그 뒷부분에 섹터 클래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지금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종에서요. 네, 그런 중요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어떤 그 미중 갈등 또 현재 트럼프 어떤 그 대통령 그 아래에서는 사실은 어떤 저희가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중요한 어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또 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연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한 2, 3개월 후 2,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그러니까 그 2, 3개월의 투자 기간이 뭐 어떤 분은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짧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오늘 제가 주제를 잡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인 투자 부분과 중단기 투자 부분은 이제 단기적과 중장기 투자 부분을 이렇게 나누셔서 아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황유석 전문가께서 지금 막 핫한 업종 종목들에 여기 매여 있다 보면은 다른 거 볼 시간이 사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오늘 반도체는 사실 2, 3개월의 후를 보면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시청자 의견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미중 분쟁이란 게 어떤 시점에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가 이런 섹터의 좀 흐름을 보면 될까요? 라는 건데 뭐 2, 3개월인가요? 뭐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섹터 클래스 말씀을 드려야 되는 그래요? 부분인데 네네. 이 부분이 살짝 말씀하신 거니까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아마 그 현재 그 뉴스에서만 나오는 그 보도 내용만 본다면 사실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 사실은 이번에 그 미국에서 그 민주당 대선 후보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 트럼프 후보에게 약 10포인트 정도로 저희가 그 지지율이 앞서 있다가 뭐 민주당 이번에 그 전당대회죠. 끝난 직후에는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7% 사이로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운드 1 화면으로 정리를 하고 스트레이트 클래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저녁 밤 시간에 여의도 클래스와 함께 하루를 주식시장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섹터 또 종목의 수익 전략까지 알아보고 알찬 정보들 다 한눈에 얻어가는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8200번으로 무료로 문자 메시지 지금 생방송으로 8시 생방송으로 보내주신 분들께 전문가 방송 무료 제한권을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트렌드 클래스에서 네, 오늘 요새는 여러분 섹터 어떤 쪽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이게 다 다르실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다를 거예요. 자, 박지석 전문가께서는 지금 게임 체인저로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반도체주, 지금이 기회인가? 네, 하반기에 문제 없다. 반도체 가지고 계시 없나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래요. 지금 의견들이 제약바이오는 지금 뭐 투기성이 많은데 실제로는 뭐 2차 전지 반도체가 역시 하반기를 이끌지 않을까요? 라는 뭐 질문들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뭐 이게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SK하이닉스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종목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업종 자체가 뭐 시장에서 저희가 보더라도 뭐 별로 얘기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종목을 얘기할 때 시장에서 핫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한다.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황정무님과처럼 똑같이 저도 항상 늘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정말 100번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늘 강조하는 게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서 밑에서 아무리 그 기다려봤자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감이 떨어진 다음에 가서 주워 먹으면 되는 어떤, 저는 항상 그런 투자를 제가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반도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그 감이 떨어지길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 부분은 뭐 업황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두 가지 이슈가, 핫 이슈가 보면 결국 그 반도체 업체를 보면 이제 하반기에 디램이나 아니면 그 낸드플래시 같은 어떤 메모리 반도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업황이 약해질 수 있다. 또 미국의 당장 그 화해에 대한 제재,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핫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7월 달 이미 디램 고정 거래 가격도 이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요. 어떤 디램 고정 거래 가격에.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이것도 다 아시는 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당연히 집에서 뭐 인터넷도 많이 하시고 뭐 넷플릭스도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네. 그 데이터 사용량,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통신 트래픽이 많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으로 해서 어떤 서버 업체들이 그런 수요를 많이 그 비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강했기 때문에 디램이라든지 낸드플래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그 흐름이 강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다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에는 그런 그 수요가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런 원래 그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뭐 안 좋은 일이 연속으로 일어난다, 뭐 이런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또 그런 가운데 또 그 화해에 대한 어떤 미국의 제재, 이런 부분이 또 3차, 이번에 3차 제재가 들어왔는데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화해 어떤 그 반도체에 대해서 아예 그냥 모든 그 길을 차단하는 이런 강한 제재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업황은 더 한 번 사실은 휘청이면서 이번 그 종합주가지수 어떻게 보면 하락기에 크게 얻어맞은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삼성전자와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약간 경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폴더블 폰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외에도 어떤 파운드리, 이런 어떤 곁다리를 하는 그런 어떤 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뭐 선방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특히 뭐 3분기부터는 근데 그 엔비디아, 또 내년 초부터는 퀄컴이 새로운 칩을 양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파운드리에서 새로운 매출처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좀 안정판을 하고 있고요. 근데 파운드리 사업 자체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사업 자체가 고정비가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그 지나면서 고정비도 서서히 줄여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파운드리가 이 파운드리 부분이 삼성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장 커질 것이다. 사실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시장에서 어떤 안정판, 심리적인 안정판이 될 수는 있지만 당장 이게 매출이나 어떤 영업이익 신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SK하이닉스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단연 가장 큰 이슈는 뭐 화웨이 제재죠. 왜냐하면 화웨이향 어떤 반도체 부분의 어떤 그 부분이 거의 삼성전자의 거의 4배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저희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반도체 부분이 화웨이 쪽에 그 나가는 비중이 뭐 전면 차단될 것인가. 근데 저희가 보면 지금 상황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화웨이에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지금 그 질의하고 있는 과정이 그러니까 미국 상무부에 질의하고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은 전면적인 판매 금지가 아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뭐 당연히 팔 수 있는 범위는 예전보다 줄어들 건 확실하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이런 부분 그러니까 나쁜 영향 부분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근데 결국 저희가 놓고 보면 그 화이발 그러니까 휴대폰이죠. 그 부분이 이제 반도체 물량 공급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그 반도체 물량을 다른 예, 그 예. 휴대폰 업체들이 가져가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SK하이닉스도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게임 체인저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그 아까 황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사실은 지금 뭐 한치에 물러설 틈도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사실 크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전혀 유화적이지 않고 그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은 시진핑 주석을 뭐 공산당 총서기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 정부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용어 자체를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도 저희 보시면은 미국에서 그 폼페이 국무장관도 여전히 중국을 칭할 때 중국 공산당 이렇게 식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뭐 한치도 우리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 미중 분쟁에서 이런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뭐 계속 어떤 틱톡, 위챗, 어떤 디지털 영토 전쟁을 벌이면서 점점 뭐 무역, 기술, 금융 전방위로 오히려 그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뭐 단기간에 뭐 대선이 뭐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기간에 이 부분이 뭐 완화가 돼서 뭐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고 뭐 어떻게 보면 화웨이 쪽도 살아나고 뭐 이렇게 될 확률은 사실 없다고 봐야죠, 지금은. 그래서 반도체의 어떤 게임 체인저가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바이든과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바이든과 시진핑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저희가 아마 이 부분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보면 그 2012년도죠. 아마 그 예전에 아마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시진핑이 초반에 어떤 집권 그 초반기에 그 정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시라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보시라이 측근이 이제 미국 망명을 했습니다. 어떤 그 약간의 그 어떤 탄압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가해지면서 미국 망명을 하고 시진핑이 미국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시진핑의 어떤 그 바이든이 이제 기밀 자료를 전달을 함으로 해서 그 어떤 보시라이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그 후보가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해인 2013년도에 바이든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역시 어떤 정적에 대한 자료를 전달함으로써 다시 도움을 줬다는 게 정설인데요.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사실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부통령 런닝메이트죠. 그 카말라 해리스라고 흑인 상원의원인데요. 이 상원의원도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부통령 후보죠. 당선 시 중국계의 지지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는 그 현재 그 중국 정부죠. 그리고 또 시진핑의 어떤 그 정부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어떤 민주당을 공격할 때 지금 그 바이든의 별명을 지금 베이징 바이든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바이든. 그만큼 그 바이든의 그 부분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든이 이긴다면 미국은 중국에게 넘어갈 거다. 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 결국 이제 민주당이 바이든의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트럼프가 해오던 정책도 상당 부분 뒤집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보자면 결국 사실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중 어떤 갈등 완화 시에 IT 대형주와 수혜를 보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민주당과 어떤 그 현재 민주당이죠. 미국 민주당과 어떤 중국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상당한 당연히 어떤 트럼프의 정책도 많이 바뀌게 되겠죠.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금 시점 놓고 보자면 11월 3일이 대선인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와 중국과의 관계로 봤을 때 이 대선 후보 확정자로 된다면 이 미중 갈등의 좀 더 완화, 여기서의 IT 반도체 대표주들의 반등, 그거를 우리는 미리 꾀하자. 근데 반등 확인 후에 좀 투자해도 늦지 않을까 싶은데 황교석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박 전문가님은 이제 거의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옛날 샤이 트럼프 때처럼
막상 이 투표함을 까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듯이 막판에 그 백인들이 결집할 거다 이런 지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10% 이내 10% 정도 격차가 벌어졌다가 최근에 보니까 한 7, 8% 정도로 좀 이렇게 줄어든 결과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길게 보면 그런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고 대형주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측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계속 갈등을 이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좀 멀리 내다보고 지금 매수를 하는 건데 지금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가 지금 막 불이 붙고 있는데 또 언택트나 이런 쪽이 불이 붙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챙기고 들어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험 든다 생각하고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해놓으면 연말이나 이런 때 가면 수익이 짭짤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은 공감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여력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우선 챙기고 보자 막 이런 심리도 많이 강하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기와 중기를 좀 병행해서 하는 그런 투자를 좀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분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이거 투자하는 거 정말 맞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이 정말 맞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자금도 여력도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먼저 또 챙길 거는 챙기고 가자라는 또 황윤석 전문가의 의견. 자, 공통적인 의견과 다른 의견들을 여러분들께서 선취해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 잡으러 가야 되겠죠. 라운드 3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네, 박진석 전문가와 황윤석 전문가께서 지난주에 어려울 시장에 같이 합류를 하셨어요. 그때 매수를 같이 해보자 했던 종목들이 한 주 만에 수익이 두드러진 편입니다. 특히 박진석 전문가님께서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수익으로 바로 숫자로 좀 증명이 되는 것 같네요. 저희 지난주에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CJ 시푸드 이제 많이 안 나가니까 간편식품 많이 먹는다라는 의미에서 주셨던 거잖아요. 이제 10%의 수익률이 넘었네요. 한 주 사이에. 사실 저도 아까 그 시장에서 지금 제가 오늘 반드시 말씀드린 거는 좀 그 매매를 빨리 못 하시고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해보더라도 이제 투자를 이제 좀 이렇게 좀 빨리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은 중장기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제가 방송에 말씀드린 거의 모든 종목들은 거의 다 시장에서 사실 중심에 있는 종목이고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CJ시푸드도 마찬가지로 중심이죠, 지금. 지금 어쨌든 사실 CJ시푸드는 사실 중요한 자리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날 바로 목표 주가까지 갔었고요. 또 제가 말씀했던 목표 주가를 바로 다음 날 하루 만에 돌파하고 나서는 제가 4,300원 안착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고지생탄전을 치열하게 벌였죠. 이제 벌이다가 오늘 사실 급등이 한 8%대의 급등이 나오면서 3일 만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3일 만에 사실은 4,300원 안착을 했는데요. 오늘 한번 수급을 보시더라도 한번 수급을 보시면은 그 외국인이 지난 한 달 사이 가장 많은 매수죠. 사실은 거의 1만 주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사실 매매에서도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 매매에서만 거의 2% 가까이 튀어오르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가를 밀어 올리면서 일중 최고가에서 마무리하는 사실은 저희가 이 시장을 볼 때 그 주가를 볼 때 가장 강한 흐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장중 최고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을 보면은 이게 지금 사실 차트를 좀 더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차트를 확대를 해보면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이 구간을 보시면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도 오히려 밀리지 않고 주가가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은 보통
52주 신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계속 실리면서도 오히려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장중 조정으로 끝나면서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3일 만에 지금 사실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물론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한 11% 정도 상승한 것 같아요. 근데 52주 신고가가 이제 4,830원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장중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더군다나 오늘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52주 신고가죠. 이걸 돌파할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시면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매하는 종목은 핫합니다. 그런 편이고요. 그 선택하는 종목들도 그러한 편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3일 만에 4,300원을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CJC푸드 4,000원 아래에서 매수했는데 목표가였던 4,200원을 이미 뛰어넘었고요. 최고가 조금 더 목표가를 높이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한 4,700원 가량으로. 예, 그렇죠. 그 신고가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의 힘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에 예. CJC푸드가 핫했네요. 뜨거웠네요. 네, 황혜서 전문가님, 저희 AS 종목 SK케미칼 볼까요? 네. 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급등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긴급하게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의 긴급 인상 승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선 전에 그 백신들을 입도 선매하느라고 지금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하버드 대학이 지금 공동으로 하는데 11월 3일 대선 이전에 백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CMO 기업으로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위탁 생산을 받아서 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오늘 강한 재료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조금 반등이 나오더니 이제 그 지수가 급등하면서 언택트만 가다가 또 컨택트 경기 민감주로 옮겨가니까 상승 탄력이 꺾이면서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그 신고가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목표가 5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지만 네. 신고가 돌파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50만 원의 SK케미칼 목표가 가지고 홀딩입니다. 네, 박진섭 전문가의 첫 종목 CJC푸드가 이렇게 한 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핫하게 셀렉을 해주며 다음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어떤 종목인지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사실은 오늘 제가 종목 검색을 쭉 해보거든요. 근데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오늘 바이오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한 9종목이 사실은 제 종목 검색을 하다 보면 검색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돌립니다. 예, 돌리게 되면 오늘 사실 9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종목은 탑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장비 국산하면 늘 이름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OLED, 카메라 모듈 등 공정 장비를 개발해서 판매까지 주력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핫 이슈는 단연 2차 전지 업체로 테마주에 들어가면서 올해가 LCD용 장비 업체에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로 변화하는 원년으로 주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멀티플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하반기부터 LG화학에 이미 전극 공급기를 신규로 납품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올 하반기에는 LG화학과 공동 개발한 신제품인 폴딩 장비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장비 매출도 올해 6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2025년도에는 약 4천억에서 5천억까지 이제 급증할 거에 예상이 되고요. 한번 저희가 이 차트를 보시면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이전에 대량 거래가 터지고 사실은 거래량이 마르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 지수 하락기에 저희가 5일선을 깨고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거래량이 실리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자체가 오늘 상당히 보면 오늘 주가 흐름 자체 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고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일단 치면서 5일선을 회복한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이 나오기 전에 고점과 저점,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나오기 전에 고점이 12,100원이고 저점은 약 8,7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값인 1,4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인 8,900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네, 우리가 첫 종목이 좋으면 좀 계속 좀 긍정적인 시각이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더 좀 수월하지 않나요? 좀 마음도 부담도 덜 되고요. 네.
탑 엔지니어링 목표가 1,400원, 손절가 8,900원에 그 차트도 같이 확인했어요. 탑 엔지니어링 여러분 계속 팔로우하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황윤석 전문가님께서는 요새 계속 코로나19와 관련한 종목을 예의주시하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첫 종목이 SK케미칼이었고 두 번째 종목이 시젠이었는데 정말 뭐 실망했다라는 뭐 시청자 댓글도 제가 들어 있었다고 PD님이 뭐 얘기를 해주셔서 알았는데요. 그게 지금 오늘은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 방향이 저는 언택트입니다. 뭐 태풍도 올라온다고 하는데 방 안에 꼭 있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저는 뭐 거기서 일단 그 트렌드를 그냥 언택트를 쫓아가는 입장이고요. 그동안 너무 바이오에만 집착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가져온 게 원격 그 교육 관련주를 가져왔는데요. 청담 러닝입니다. 청담 러닝이고요. 이게 이제 코로나 뭐 재확산이 되면서 수도권의 각급 학교에 전면적으로 원격 교육이 실시된다라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중국의 대표 교육 기업인 신남양에서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현지 초등 영어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격 교육 관련주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적들이 너무 저조해요. 근데 청담러닝은 실적이 굉장히 돋보이는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선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좀 전에 박정군가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래가 터진 종목을 역시 주목합니다. 여기 보시면 3일 연속 거래가 터졌고요. 네. 오늘 장에서 특히 주목할 거는 장중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아래 꼬리가 길게 달려있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장중에 이미 내려가면서 3일 동안 오른 거에 대한 조정을 다 받았다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을 또 잡느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주봉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주봉에서는 지금 이런 모양이고 월봉으로 보면 아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거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자리들에서. 그래서 야 일봉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따라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월봉까지 보여드렸는데 자 그래서 각설하고 매수가는 뭐 내일 시초가가 되겠죠.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 지금 직전 고점이 27,450원인데 여기 보면 28,550원이 직전가입니다. 저는 사실은 길게 보면 이거를 다 돌파할 거라고 보는데요. 또 단기 수익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서 목표가는 28,000원이고 손절가는 2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의 방향은 언택트다. 오늘은 청담 러닝이다. 거래량 터졌고요. 일봉으로 볼 때 어떻게 쫓아가? 같이 해봅시다. 같이 한번 쫓아가 봅시다. 코로나의 태풍도 온다는데 집콕 원격 교육. 네, 종목 다 봤고요. 박혜서 전문가님 오늘 9시에 저희 무료 공개 방송 시청자님들 만나야죠. 어떤 주제인가요? 사실은 뭐 제가 오늘 뭐 반도체 업종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늘 뭐 말씀을 종목 저 뭐죠? 제가 무방을 할 때는 제가 뭐 따로 그렇게 뭐 그런 종목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보통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들이 보통 하루에서 3일 사이에 단기간에 기본적으로 5% 이상씩 다 올라가서 많이 그 급등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 사실은 지수는 좋기만 한 게 아니라 곤두박질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급등한 종목들이 사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제가 실전 투자대회에서 우승할 때부터 4개 대회를 수상을 할 때, 연속으로 수상을 할 때 제가 거기서 어떤 그 매매 기법에 의해서 발굴된 종목 그대로 사실은 뭐 제가 지난 뭐 한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그 종목들 그대로 종목 말고 사실은 뭐 제가 뭐 새로 변화를 준 게 아니라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매매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그러한 어떤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이 오늘 제가 내일 상승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종목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에 한 종목이 그중에 탑픽으로 본 게 제가 탑 엔지니어링이라는 이 종목이고요. 그 나머지 한 8개 종목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따 그 방송을 할 때 제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개 종목 중에 한 종목만 공개를 해주신 거군요. 나머지 8개는 9시 공개 방송에서 확인하세요.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 포털 창에 치시고요. 저희 박혜서 전문가의 사진을 공개하면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종목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우리 관전평 베스트 관전평 화면으로 보실 거고요.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선물 받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저희 황혜서 전문가님, 박혜서 전문가님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